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남는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포 네 번째 영상이고요. 민법 단원별 참 이 발음이 안 돼. 단원별 학습 전략입니다. 물권법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영상에서는 민법 총칙에 대한 단원별 학습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법에 관한 학습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하고 있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물권법 서론입니다. 물권법 서론에서는 물권 법정주의와 물권의 청구권입니다. 주로 물권적 청구권이 출제가 되고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는 쉽게 내고자 할 때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권의 청구권 부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수평적으로 깨알같이 판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그 흐름, 기본 개념, 방향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변동입니다. 세 부분인데, 일단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냐 할 필요 없느냐 부분은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 등기의 추정력과 가등기거든요. 그래서 가등기까지 출제가 되면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작년처럼 가등기가 빠지고 등기의 추정력이 나오게 되면 두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부분은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도 올해도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세 부분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권입니다. 올해 두 문제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점유자와 해복자에 관한 관계입니다.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 부분은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소유권입니다. 통상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상린관계, 특히 주의 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상린관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서 한 문제, 공동소유에서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작년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인데, 그렇지만 내년에는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상린관계 부분에 특히 주의 토지 통행권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도 중요하겠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동소유에서는 작년에 우리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아마 너무 시험이 임박해서 그런 것 같아서 올 시험에는 공동소유에서 대법원의 판례 변경된 부분이 반드시 출제될 테니까 그 판례까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의 권리마다 한 문제씩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법정지상권이죠. 우리 수험생분들은 법정지상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맨날 법정지상권만 공부하고 계시는데, 법정지상권이 물론 나온 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이 꼭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깨알같이 판례를 막 이것저것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흐름, 그 다음에 몇 가지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법정지상권에 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죠. 일반적으로 유치권에서 2문제, 저당권에서 3문제, 아니면 유치권에서 1문제, 저당권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유치권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과
경매 관련된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두 부분인데, 첫째, 저당권의 일괄 경매 청구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당권 공부하실 때는 저당권의 일괄 경매 청구권 부분하고 물상대위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요. 특히 내년에는 올해는 2021년도에는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민법시험에서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는 공동저당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 부분, 그 다음에 물상대위 부분하고 좀 어렵지만 공동저당권까지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물까지 봤는데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 물권법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렵고 재미없더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